어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국무회의에서 오가는 얘기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고 우와. 별 문제 없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 되게 들으셨습니까? 신선했어요. 그거 윤석열 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정말 더 신선했겠죠. 뭐 저렇게 훨씬 일하는 것도 신선했겠지. 저 돈들을 다 네. 받아가는구나. 저렇게 59분 욕을 동안 하는구나. 59분 동안 혼자 떠들다가 혼자 화내다가 끝나는 네. 국무회의 국민들이 지켜봤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국무회의라는 게 되게 형식적인 절차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거든요. 사전에 미리 다 조율하고 시행령 개정이나 뭐 대통령령 개정도 미리 다 작업하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방망이만 두들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하고 무슨 토론을 하겠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국무위원들은 존재감도 없는 거지. 근데 국무위원들 그러면 전문가들을 뭐하러 갔다고 그 자리에 앉혀놔요. 또 국무위원들은 그 얘기 듣고 나면 부처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 불러가지고 매일 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네. 찍소리 못하게 그냥 깨고 마는 거 그거만 하는 거면 뭐하러 국무회의 해요. 그렇죠. 그냥 통과 절차로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하고 진짜 국정에 관해서 뭔가 대화를 하든 토론을 하든 이런 모습들이 좀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궁금해요. 사실 국민으로서는 네. 어떻게 정책이 그러니까. 펴지고 그렇죠. 어떻게 질의응답이 오가고 이게 실현되는지 이런 거 궁금해지네. 근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국무회의거든 사실. 근데 저는 그 말씀 듣고 대단하다 생각한 게 모든 국무회의를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그렇죠. 대회비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루틴하게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좀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어떤 현안들은 장관의 실력을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게 제일 모든 국민들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궁금하다. 장관 허구한 날 뭐 험짓만 내고 돈이 많니 안 많니 뭐 이런 거 하다가 네. 능력 검증을 못 하잖아요 사실상. 저 유인철 근데 씨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체부 장관을 2번이나 하는지 진짜 궁금한 사람 회의를 많아요. 공개해서 그게 실력을 보고 싶다. 저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의 실력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네, 이진숙 씨도 맞는 말이다. 궁금하고요. 그렇죠. 네. 진짜. 의료 대란 이런 거 한다. 2,000명 그치, 늘린다 그치. 하면은 그 관계 네. 국문이 많거든. 그러면 2,000명의 합리적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님 하면은 막 욕하겠지. 국민들이 듣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하고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어떤 뭐 토론까지는 안 가더라도 의견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의견이 조금 엇갈릴 수도 있고 대통령이 그걸 청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국민들한테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높여주고 국정에 대한 믿음도 훨씬 더 높여줄 것 같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거꾸로 말하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자신 있어. 일단 1차적으로 어떤 걸 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정도의 준비가 난 돼 있어라고 하는 걸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내가 뽑는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이 보면 아 능력 있구나. 네 그런 사람 뽑을 거야. 이제 아. 이런 예, 것까지 예고이기도 하고. 네. 이게 자신이 있으니까 한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기자들한테도 국무회의가 어떤 절차냐면은 일단은 풀기자로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 기자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스케치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는 모두 발언만 적고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돌려놓으면은 나중에 사후에 비공개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변인이 선택적으로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갑론을박이 있었는지 그 법안에 누가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고 네. 결과만 요약식으로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알 권리가 제한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기자들한테만 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온 국민이 웬만하면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거 사실은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 이게 그렇지 네.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때린다. 와 엄청난 거지. 그럼 새로운 제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잘하는 스타가 사람 나올 수 그렇죠. 있겠지. 그럴 수 네, 있어요. 예를 그렇지, 들면은 그렇지. 제일 국민들을 열받게 했던 데가 그런 거예요. 뭔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어떤 뭐 지난번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발생했어요. 그럼 대통령은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장관만 막 깨는 거야. 그 야단만 쳐. 그러니까 유체이탈이지. 자기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 네. 근데 이전에 대통령들이 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대통령이 유감 표명도 하고 장관도
책임 있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켜본다고 하는 건 너무 좋다. 국정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저는 거라고 그 이 봐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 네. 많이 또 이제 없애고 또 좋은 거 만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정부 부처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장점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단점도 많죠. 그런 위원회를 공개해야 됩니다. 아 위원회에서 무슨 회의하는 논의를 거를. 하는지. 회의. 위원회 제가 막 수도 없이 많이 가봤어요. 네. 전 정부 부처 위원을 다 해봤고, 뭐 어. 대통령 직속도 포함해서 하면은 거의 그날 그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미 있게 준비해 와서 발언하시는 분은 이렇게 외부 뭐 교수 여러 전문가 시민단체 뭐 포함해서 의미 있는 발언하시는 분은 한 10명 이렇게 오면 2-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놀러 오는 거예요. 앉아있다 가는군요. 앉아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무슨 대통령 위원이다 뭐 가오다시나 잡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국민 세금이거든요. 네. 그 수당도 세요. 그 수당 얼마나 줍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회가 있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급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보통은 이제 좀 대통령 직속은 다 장관급이에요. 위원장. 위원들 차관급입니다. 야 높다. 그래서 얼마 그거는- 일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네. 시간 그 회의 수당 주는데 네. 맞아요. 네. 그거는 그냥 뭐 몇십만 원인데 예우가 아 의전이 제 사무실로 그 고급 관용차가 옵니다. 그 정도예요? 의전이 세.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아, 그러고 가끔 이제 해외 시찰 같은 거 가거든요. 아. 그러면 공항에 가면 그걸 느끼지. 그냥 VIP로 패스. 예, 장관급 예우를 받아요.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열광적인 지지자가 되죠. 변호사님이 하셨던 위원회는 되게 급이 높은 위원회. 급이 또 높은 데는 위원회 그렇고. 해보셨잖아요 또. 저도 예, 위원회 예, 해봤는데 예. 저는 장관 밑에 있는 위원회여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비상근이었거든요. 처우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회의비만 받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한테는 그냥 일종의 업무 추진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급이 높은 장관급 정도 되는 위원회는 그러니까 저런 대우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진짜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 위원회들은 얼마 못 받아요. 근데 무슨 회의비도 얼마 못 운전까지 받고. 필요합니까? 아무리 장관급이고 나발이고 운전은 좀 오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건데. 그거는 뭐 용도가 뭐냐면 네. 이제 이분을 뭐 좋은 자리에 줄 수는 없고 선벌이 밀렸고 그런데 선거 때 많이 도와줬고 예우를 예우는 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자리죠. 근데 근데 그걸 아마도 오유대 씨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은 그 예우를 네 돈으로 왜지 남의 돈으로 하냐, 그 국민 세금으로. 혈세로 하냐 이런 차원 아닙니까 이게. 당연하죠.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뭐 자랑삼아 하는 얘기지만요. 제가 있었던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기간만큼은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5년 정도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존경스럽다고 얘기할 정도로 위원들이 진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문사를 정하는 그 심사를 하거든요. 한 2박 3일 동안 거의 붙들려 가지고 딴 데도 못 가고 거의 밤새우다시피 막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역시 정치권 추천목들이 다 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원회가 있는 목적을 잊지 않고 네. 서로 간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가는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위원들 지금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그 형태가 행정학에 나오는 위원회 조직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 모델이 타입이다. 되는 거죠. 예. 네, 아니 맞아요. 권력이 없는 위원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아예 안 하니까 나랑 안 들어간대. 아니 권력이 없는 사람이 일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다 써봤네 이거 다시 다. 핵심을, 예리하시오. 핵심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야. 평론가님이 워낙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우리 네. 시청자들이 어떤 위원회였는지 좀 밝혀달라. 아, 지금은 그 위원회가 네. 많이 망가져서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또 그래요. 망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유. 정부에 따라서 위원회 성격도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한테 법의 어떤 위원회였거든요. 제가 법정위원회. 있었던 법률 규정에 있다. 예, 그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정부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다 나눠줘, 골고루 나눠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원 기준을 그렇게 만들면은 위원들이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네. 대충 하고 다 나눠줍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선별 지원해야 되겠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같다.
아, 그때 노무현 위원회가 대통령 때, 굉장히 예. 잘 됐다. 예, 맞아요. 그렇구나. 너무 그때 아, 해가지고 윤석열 안 이명박 봐도 넘어갈 뻔하네. 때는 뻔한 거지. 윤석열 뻔한 그러니까 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하다가 이명박 네. 딱 들어서니까 다 나눠줘. 맞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 디지핀 마우스님이 드디어 50만 달성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내주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디지핀 마우스님은 네. 저희 50만 달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여러 번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많이 도와준 분이어가지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마저 이어서 해보면은 국무회의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민원 철학을 또 제시했는데 네. 뭐라고 얘기했냐? 민원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마라. 정말로 이제 성남시장도 해보고 경기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말로 느껴지거든요. 그러시네. 네. 그것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또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네. 그 장차관들 국민 추천제처럼. 근데 사실 거기에서 잘만 하면 진짜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민원 속에 숨어있지. 진주처럼. 국민들한테 듣는 게 최고예요. 맞아. 귀찮아서 안 하지. 실효성이 있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대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앞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민원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편견이 있잖아요. 귀찮은 일, 불편한 일 이런 거니까 민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제일 쉬운 거는요. 민원 들어오면 안 됩니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법 규정 들먹이면서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 설득하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위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예산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항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항목을 통합해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통합을 못하면 항목 조정을 못 하거든요. 보통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러면 여러 군데에 있는 예산을 사업 예산을 조금씩 배정을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안 됩니다부터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민원 처리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핑계를 못 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 그게 새로운 것들을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를 먼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면 뭔가 공무원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비 많이 내리지만 장마 대비하는 것도 아유 해봤더니 안 됩니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은 다 해. 그렇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정말 공무원 사회에서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신호를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 남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진짜 유능하대요. 근데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승진이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징계다. 그래서 이분은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켜주고 선거를 분명히 네, 하겠다. 일 못하면 징계를 했더니 너무 일을 잘하더라. 아마 이렇게 맞아요. 갈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한강 그 상하수 거기 가셔서 그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그 이번에 홍수 통제소. 홍수를 대비해야 네. 되는데 이런 일은 열심히 해봤자 표도 안 나고 맞아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오지도 않는다. 음. 그래서 이런데 확실하게 보상도 주고 네. 승진도 주고 네. 이게 국민들 목숨이 달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일의 맥을 정확하게 아시더라고. 그리고 행정을 잘 아시는 그 거예요. 정부 부처에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성남시장 때 민원을 해결했던 일화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민원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설명하면 당사자가 수긍한다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앞으로 각 부처에서도 민원 접수 창구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신뢰 있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민원 창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각 부처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뭐 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지만 국민 권익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충 처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처리하는 거 보면서 저도 옛날에 기가 막혔는데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내려보내. 누가 민원을 넣는지도 다 공개해서 내려보내. 그러면은 그 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민원을 넣는데 그 기관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야. 맞아요. 그럼 그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찍혀 소위 그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구야 찾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민원 처리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가 있어야 하고 처리하는 것도 사후에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꼭 마련돼야지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변호사님 엄청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제기한 법률적인 민원이 해당 부처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혹시 대응하는 방법 이런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제도적으로는 뭐 대충 있어요. 아 제도적으로도 예. 원래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 뭔가를 냈어. 민원을 넣었다. 네. 그런데 뭐가 시간 끌고 안 된다. 그럼 국토부를 감독하는데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 총리실 국민들이 제일 쉽게 또 좋아하는 게 청와대예요. 맞아요. 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 마찬가지지. 청와대 그렇지. 예. 인터넷으로도 되고 다 되거든요. 뭐 국민신문고 이런 것도 있고 청와대에 넣어요. 또는 요새는 국민권익위원회 많이 알아요. 아, 권익위로 국민권익위가 민원 처리 부서예요. 예. 맞아요. 이제 그거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론가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로 보냈습니다라고 문자가 와. 이송 문자가 와. 위로 해봐야 이런 네. 아니, 해결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해결하는 절차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놈이 연락 와 또. 이 그런데 시스템 청와대에서 문제는 내려왔으니까 문제네. 조금 네.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죠. 그게 1년에 수십만 건이야. 국토부에서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게 수천 건 이러면 신경도 안 써요. 야, 그러니까 뭔가 좀 시스템 효율적으로 돌게 하는 제도적 설계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많이 저는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하시는 거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네.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혁신이 잘 되면 이 민간 시장이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어떤 행정 혁신에 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